영화로 비교하면 조닉 영화 아세요? 키아누 리브스가 편하게 개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깽단이 와서 개를 죽이고 하는 순간 다 죽이고 1편에서만 죽이는 게 아니라 2편, 3편, 4편까지 다 죽이거든요? 뒤를 말려. 이 미세교세포도 조닉처럼 굉장히 좋은 거 착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강하고 나쁜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확 돌변한다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오지랖이거든요. 신경전달물질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분명히 신경세포가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었는데 별세포도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직접 만든다고요? 직접 만들어요. 왼쪽에 A베타 뭉침이라고 써져 있는데 주황색으로 꼬불꼬불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치매, 알츠하이머 발생할 때 이거 주요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뭉침인데 이게 별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세포가 막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물질이 나왔어! 이러면서 가바라는 물질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가바 아까 뭐였죠? 억제해주는 거, 침착해주는 거. 그래서 이 물질을 주변에 있던 신경세포에 뿌리면 신경세포는 잘 신경전달 물질을 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억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라고? 그래서 안 내기 시작해요. 신경전달 물질.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시냅스 연결이 끊기고 신경세포들끼리 대화가 단절되죠. 그런 현상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해마에서 일어난다면 기억을 못하는 현상, 알츠하이머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별세포가 가바라는 물질을 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연구 결과입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뇌 영역에서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불안장애, 우울증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운데 그림 보면은 대조군이라고 써 있는 게 일반 정상적인 상태인데 요 초록색 세포가 별세포예요. 그리고 그 아래 가바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바 신경전달 물질을 형광 염색을 한 거고, 근데 이제 A베타 뭉침이 증가한 뇌조직을 확인했을 때 저 별세포가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가바라는 것도 별세포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냅스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커지면 가바라는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힘이 되는데요? 신경교세포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네. 생각도 못했어. 대단한데? 재밌네요. 아까 가바가 분비된다 그랬는데 글루타메이트도 만들어내요, 이 별세포가. 위에 사진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죠. 오른쪽에는 호랑이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싸우고 서열이 나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사회학적 행동으로 우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열이 나누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마에 가장 가까워 있는 뇌 영역이 전두엽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두엽에 있는 그 영역에 보통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우월 행동을 조절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긴 통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 쥐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둘이 배틀을 붙여요. 그래서 이긴 쥐, 진 쥐 이렇게 나눠요. 랭킹을 나눠요. 그래서 또 다른 쥐를 배틀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위부터 4위까지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가장 싸움 잘했던 1위랑 가장 싸움을 못했던 쥐랑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1위가 이기죠. 당연히 1위가 이기겠죠. 네. 그래서 졌던 그 랭킹 4위인 쥐를 전두엽에 있는 별세포를 자극을 한번 해봅니다. 별세포를 자극을 했더니만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자극을 했더니만. 글루타메이트가 뭐라 그랬죠? 흥분시킨다고. 다시 흥분시킨 상태에서 랭킹 1위랑 싸웠어요. 바로 얘 랭킹 1위 그냥 넉다운. 그래서 이 별세포가 이러한 고등한 인지 기능까지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는 세포로 이제 서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별세포의 세 번째 능력은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주고 아니면 직접 자기가 분비를 하다 못해 이제 아예 시냅스를 잡아먹는 역할도 합니다. 왜 잡아먹어? 나쁜 역할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구진인데 별세포를 보다가 이상한 물질을 발견을 해요. 이거는 절대 별세포에 있을 수 없는 물질인데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 두 가지 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특정 어떤 단백질이. 도대체 뭘 잡아먹는 역할을 하지?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시냅스 전후에 있는 뉴런들을 잡아먹거나 시냅스 전체를 감싸가지고 잡아먹는 역할을 별세포가 하는 걸 발견을 진짜 먹는 거예요?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을 꽃 키우는데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그래야지 더 꽃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 시냅스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별세포가 판단을 해서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별세포가 직접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시냅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의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역할이
역할인데요. 왼쪽 아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이런데 지도 교수님 모시고 오기 쉽지 않은데. 올해 은퇴하셨고요. 은퇴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렸고, 네 번째 능력이 바로 신경영양인자를 분비하는 게 별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신경영양인자가 뭐냐면요,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인자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아, 식물에 이거 영양제 네, 꽂는 영양제 거. 꽂는 거 맞아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고요. 대학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고추에 우리 캡사이신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맵고 혀가 아리잖아요. 이 캡사이신이 통증 수용체라는 거랑 결합을 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뇌에도 통증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뇌 안 아프다던데요? 아픈 걸 느끼지 못하지만 도파민 신경세포에 통증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캡사이신이 딱 닿게 되면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노인성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제 선배가 이상하게 그 농도를 조금 낮게 해서 처리를 하니까 도파민 신경세포도 덜 죽고 옆에 주변에 있던 별세포가 신경영양인자라는 거를 분비하기 시작하는 걸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오히려 별세포를 적절하게 자극해서 신경영양인자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보인 거예요. 약간 오. 약과 마약의 경계선. 그렇죠, 약간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거죠. 같아요. 그래서 이 별세포가 어떤 신경영양인자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했고 적절한 양의 캡사이신을 투여하게 되면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2015년에 연구된 결과였고 방송이나 신문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한비싸 아시는 분 계시는지 한비싸가 모르겠는데 뭐예요? 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물학정보센터라고 브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던 연구진을 소개하는 이 논문에 제가 주로 한 건 아니고 1, 2학년 때였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등록이 됐었고 제가 그때 정말 기회가 좋아서 좋은 선배들이랑 동료들이랑 같이 해서 또 교수님 덕분에 이름을 알리게 됐죠. 아, 역시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지 파킨슨병이 치료가 되냐. 저도 궁금해서 한번 맞아. 계산을 해봤어요. 쥐에 투여했던 양만큼 사람한테 대비를 하면은 그 캡사이신 우리 팔잖아요. 한 네. 250ml짜리로. 네. 그걸 매일같이 하나씩 먹어야지 치료 효과가. 아니, 수준이 근데 어마무시하네. 그거는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밋밋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막 캡사이신을 한 병 먹을 필요 없이 아니, 새로운 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 만약에 진짜 먹는다고 가정하면 내 신경교세포를 위해서 내 위를 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먹어서 치료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다 정도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위 헐지 마세요. 네,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별세포의 능력입니다. 뇌혈관이 있는데요. 뇌혈관을 이 별세포가 감싸줌으로써 더 튼튼한 혈관, 혈내장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이 혈관의 초록색 이 별세포가 혈관을 감싸고 있죠. 오른쪽 절단면을 보게 되면 아스트로사이트가 다 이렇게 촘촘히 감싸고 있어서 단순히 뇌혈관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장벽처럼 튼튼하다라고 해서 뇌과학자들은 뇌혈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혈내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BBB. 표현을 합니다. 혹시 바이오 주식 해보셨어요? 바이오 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뇌 관련된 바이오 회사 보면은 공시라고 해서 어떤 연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때 임상 1차 실험했는데 BBB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뇌 치료제가 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BB가 통과를 못했다라는 순간 바로 컷! 바로 아웃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과학의 지식을 쌓으면서 생활 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이 아니라 투자 쪽으로 투자 쪽인 거. BBB 기억하시고. 이거를 좀 영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뇌혈관 자체도 일반 혈관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성질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뇌혈관 바깥쪽에서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이 별세포가 다 감싸고 있어서 외부 물질이나 아니면 영양분의 어떤 조절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네네네. 별세포예요. 진짜 별처럼 생겼다. 그렇죠. 저 혈관 사이로 영양분들은 쏙쏙 잘 들어갑니다. 네. 뇌 속으로. 확산의 형태로 네.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주는 능동수송이라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 뇌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던가 아니면 약을 투여를 하려고 하면 혈내장벽이 튼튼해서 그게 통과를 못해요. 이럴 때 튀겨 나가죠. 나가는구나. 네네. 그래서 지질이랑 가까운 물질이거나 500달톤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제 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500달톤 사이즈 이하는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알코올은 70달톤이래요.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 뇌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서 엄청 작아서. 그래서 바로 이제 뇌혈관 통과를 하는 거고. 그러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170달톤이어서 에너지원을 통과하고 근데 이제 약물 같은 것들은 그 정도 사이즈 작은 걸로 만드는 게 기술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혈내 장벽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세포 마지막 5번째 역할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긴 하는데 별세포가 지금 너무 착해. 너무 히어로즈야.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오류는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랑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그렇지, 있는지 그렇지. 약간 와. 이런 거.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만 세포를 또 설명해드리자면 미세교세포 아까 기억나세요? 요거는 신경세포보다 한 10분의 1 사이즈로 작은 세포여서 미세교세포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 오른쪽에 350페이지 이상의 미세교세포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요 미세교세포가 뭐 어떤 질환과 연결돼 있고 감정이나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미세교세포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신경교세포는 크기가 큰 느낌이고 미세교세포는 조금 더 작은 영역인가요? 신경교세포라는 큰 틀에서 별세포도 있고 네. 미세교세포도 있고 여러 종류 중 하나인 아. 겁니다. 네네. 그럼 하나의 이름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어. 이 미세교세포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뇌 속의 청소부로 나쁜 물질들 다 청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되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암살자로 변하거든요. 영화로 비교하면 조닉 영화 아세요? 그 영화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편하게 개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깽단이 와서 개를 죽이고 하는 순간 꼭지 돌고 다 죽이고 1편에서만 죽이는 게 아니라 2편, 3편, 4편까지 다 죽이거든요. 뒤를 말려 네. 이 미세교세포도 조닉처럼 굉장히 좋은 거 착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강하고 나쁜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확 돌변한다는 거예요. The Angel and the Assass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역할을 하면서도 갑자기 암살자 역할을 한다. 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미세교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은 누가 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별세포 말씀드렸죠? 미세교세포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네. 신경세포는 이미 알고 있죠? 요 세 개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교세포가 너무 자극돼 있다 그러면 주변의 별세포가 야, 너 너무 자극하고 있어. 자제해.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뇌세포들 간의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랩장님입니다. 그렇구나. 그 미세교세포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능력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예요. 죽어가는 신경세포. 다잉 뉴런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세교세포가 주변에서 보고 쟤 죽어가네? 그러면서 딱 청소를 해줘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먹은 다음에 영양분으로 쓸 수 있는 걸 다시 뿜어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초록색 정상적인 세포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부 역할이지만 재활용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미세교세포는 세포를 잡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나쁜 물질들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면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서 내포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쥐의 대뇌에 미세교세포만 따로 꺼내서 세포 배양을 한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초록색 세포들이 다 미세교세포고요. 제가 저기다 크기가 50나노미터 사이즈의 빨간색 형광 나노플라스틱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이 친구도 청소하니까 청소하라고 준 건가? 아,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쵸. 임산부들 46분을 검색했는데 46분 다 태반에 미세 플라스틱 있고 뿐만 아니라 폐, 장, 위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돼서 인체 내에 쌓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뇌에는 혈내장벽이 있다고 그랬죠. 안 들어간다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충분히 막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이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을 측정을 아직 불가하거든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노 사이즈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뇌에 통과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까? 미세교세포가. 그래서 제가 빨간색 형광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나노 플라스틱이냐면 핸드폰 있죠. 요 액정 성분이에요. 우리가 자주 만지잖아요. PMMA라는 성분인데 요거를 제가 빨간색 형광 물질이 붙어 있는 걸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단 3시간 만에 저 미세교세포가 다 나노플라스틱을 먹기 시작합니다. 확대한 사진인데요. 저기 빨간색 점점점 보이는 게 나노플라스틱이고요. 애들이 먹어가지고 색깔이 먹었어요. 변했구나. 예,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근데 저거 세포잖아. 세포가 플라스틱을 먹으면은 쟤네는 괜찮나? 저 세포들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얘가 먹었을 때 좋은 물질을 냈는지 나쁜 물질을 냈는지 계속 연구 중인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걸 다 먹어서 없앴어. 너 이제 건강한 신경세포들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되는지 먹었는데 너무 과한 자극이야. 야, 씨 이거 못 먹겠어. 이러면서 얘가 어쌔신, 암살자로 변하는지 그건 아직 이거 진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돌릴 때 저 때 물에 엄청 떨어진대요. 이거 뚜껑 진짜요? 딸 때. 아 진짜요? 우도독 하는 순간 있잖아. 이건 논문에 나온 내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수 마시는 분들이 미세 엄청나게 플라스틱을 먹는 거네요.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은 안전성 평가연구소에 있지만 2년 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연구했던 자료를 잠깐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미세교세포 능력 두 번째는요. 초예민한 면역 반응입니다. 이 미세교세포가 뇌에만 존재하는 면역세포예요. 뇌에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미세교세포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우리 몸 전체를 돌고 있는 면역세포들, 백혈구나 면역세포들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뇌에는 미세교세포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몸을 돌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뇌종양 몇 등급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뇌종양 4등급입니다. 악성 뇌종양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20% 가까이가 이러한 면역세포가 들어오면서 신경교세포들이 자꾸만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고 뇌 조직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종양이 발생해요. 이게 악성 뇌종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교모세포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악성 뇌종양 중에 하나고 진짜 흔히 환자 5분 중에 1분 정도는 교모세포종에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교세포들이 너무 과한 자극이 들어와서 확 돌고 암살자로 변하면 사용하는 살상 무기들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이토카인은 일종의 총알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미스플라스틱을 만약에 먹어서 사이토카인 물질을 분비되면 그게 총알이 돼서 신경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키모카인이라고 합니다. 키모카인은 화학적 유인제, 약간 향수 같은 느낌인데요. 얘가 키모카인을 막 분비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몸을 전체 돌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뇌로 가까이 오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내장벽을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종이라고 해서 몸신이다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 몸에 안 좋다 이런 건데 뇌에도 만약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를 죽이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미세교세포를 잘못 건드리면 활성산소종이 증가, 마치 수류탄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식세포장이 아까 설명했죠. 미세교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세포들을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증식하는 게 있어요.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요. 2개가 4개가 됩니다. 만약에 저러한 살상 무기들을 쓰는 애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다 살벌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별세포 하나, 미세교세포 이렇게 주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2세포를 알려드렸는데요. 왜 신경교세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2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 신경교세포는요. 뇌질환의 원인 중 하나예요. 많이들 신경세포가 죽어서 생기겠지 하지만 오히려 신경교세포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뇌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처럼 알츠하이머병도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파킨슨병도 이러한 신경교세포의 변화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병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 원인만 고치면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교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요거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신경교세포가 비만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 이창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건데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쥐한테 살찌게 막 먹여요. 고지방으로 먹여가지고 뚱뚱해지면 그 뚱뚱한 쥐의 뇌를 보게 되면요. 뇌 특정 영역에 별세포에서 가바가 나옵니다. 가바 억제시켜준다고. 뭘 억제시키냐? 지방세포와 소통하고 있는 가브라5라는 신경세포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지방세포랑 소통해서 잘 조절하고 있었는데 가바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계속 쌓여. 그래서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어요. 비만에 발생된 여러 경로들이 있지만 이 신경교세포에 의한 경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조절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별세포에 가바가 안 나오게 유전적으로 변형하거나 특정 약물을 처리를 했어요. 쥐한테.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저 별세포를 조절함으로써 비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연구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실제 지금 임상 1상까지 연구를 완료했고 올해 임상 2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국내 연구진이 발견을 해가지고 꼭 이게 또 성공적인 연구로 그리고 실제 우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경세포 때 반드시 필요한 세포가 신경교세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냐면요. 올가노이드를 잘라가지고 염색한 사진인데 혹시 올가노이드 기억나시나요? 실제 인공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유사한 인공장기를 뇌라는 장기를 실제 배양해가지고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염색한 결과인데 신경세포는 저기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 있는 거고요. 별세포는 초록색으로 염색돼 있고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신경세포를 감싸는 또 다른 교세포 종류 중에 하나의 희돌기 교세포가 있어요. 그게 다 존재를 해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뇌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모식도인데 맨 왼쪽부터 아스트로사이트 별세포가 들어가야 되고 희돌기 교세포라고 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뉴런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의 세포 조금 어린 세포 신경세포로 분화하기 전에 분화전 세포라고 해서 뉴럴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지게 되고 뇌 오가노이드가 자라면서 아까 BBB도 만들고 뇌 혈내장벽 그다음에 세포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시냅스도 연결을 함으로써 실제 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걸로 이제 대체 독성 연구도 하고 이러한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경교세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랩미팅 같이 해준 교수님들은 아마 신경교세포가 진짜 중요한 세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에 또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 이 신경교세포를 헌정하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경교세포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노래 만들어줘 띡 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키워드만 넣는데 이 가사도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한국 곡을 안 갖고 온 이유는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있어 보이게 팝송 버전으로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You know my brain, it's full of nerve cells. But let me tell you about the ones that excel. Astrocytes that like the astrocyte brain's 나왔어. hands. Supporting neurons that stick with you till the end. Microglia, they're the cleanup crew. Removing waste, keeping everything brand new. They help the nerve cells when they're under attack. Keeping the brain healthy, that's a fact. Glia, they're the unsung heroes. Working hard behind the scenes. So you know, nerve cells make it all the fame. But Glia, they deserve their own name. Ooh, yeah. 좋죠. 노래 좋죠. 노래. 잘 뽑혔죠.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요 신경교세포에 헌정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스타에 미리 한번 올려서 반응을 봤는데 다들 오, 괜찮은데요? 해가지고 바로 완델과학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중성미자 긴장 좀 해야겠어. 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뇌세포 하면 신경세포라는 이 문장 이제는 조금 달리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랩미팅 교수님께 정말 성공적인 미팅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신경세포를 논하려면 신경교세포도 논해야 된다가 맞는 말인 그렇죠. 것 네. 같네요. 오늘 랩장님이 달리셨어요. 저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그죠? 재밌었습니다. 교세포가 커져서 활동을 하고 나면은 세포 사멸로 이어지는지 다시 작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파킨슨병 연구할 때 확인한 건데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을 유발해서 별세포가 막 반응성 별세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그러들어요. 계속 활성하진 않아요. 왜냐? 주변에 미세교세포와 신경세포와 서로 소통하면서 또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많은 뇌과학을 다뤘잖아요. 이전에 뭐 뇌 올가나이드, 뉴럴링크에 관한 이야기,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 뇌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도 처음 소개가 된 신경교세포였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신경교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지를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신경교세포 단어만 알고 계셔도 저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안될과학에서 처음 소개된 신경교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백정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질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을 인터뷰하는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이름도 있습니다. 잘 약간 장면 센스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촬영을 했고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황성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과학을 대중들이랑 쉽고 재밌게 소통하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만나 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큰 거를 배우고 가는 느낌입니다. 진짜 교세포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 진짜 중간중간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신경교세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백정현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